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의 제왕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사상 최고치에 대한 부담감과 FOMC 회의를 앞두고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가 0.27% 내림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0.2% 소폭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71% 하락하면서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아시아 마감 증시 기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중국 지수가 2%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아시아 주요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는 점 기사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키포인트 살펴보시면 오늘 일본이 경제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5월 달 수출이 1년 전보다 49.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예상치인 51.3% 증가보다는 낮았다는 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5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가 전년 대비 9%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것보단 낮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4월 달에 나왔던 9.8% 증가율보다는 낮았다는 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중국의 소매 판매도 5월 달에 예상보다 적게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2.4% 증가를 했고 예상치인 13.6%보다 낮은 지수가 발표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0.51%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중국 상해 지수가 1% 넘게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또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반면에 0.6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지수도 0.19% 내림세를 보였고요. 대만 지수까지도 0.37%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주요 아시아 증시가 모두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만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인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순으로 먼저 살펴볼 텐데요.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부터 시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흐름 살펴보시면 이틀 전부터 계속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반등세를 보인 후에 계속 행보권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2.82% 내림세를 보이면서 4,50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거래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르비 체인도 함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 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반등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1%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1,164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거래대금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도 차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등세를 보였다가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 넘는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리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로 조금 반등세를 보이는 것 같더니 다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넘게 밀리면서 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 시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2% 상승하면서 3,27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코스닥도 전거래일 대비 0.11% 상승하면서 99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만이 홀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주간 수급 동향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는 2천억 원이 가까운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오늘은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는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3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는 360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지만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327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또 외국인 살펴보시면 3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2,866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 초반에는 3,260선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 중반에 3,280선까지 고점을 터치하고 마감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0.62% 상승하면서 3,27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종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개인만이 홀로 매수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주간 수급 동향 바로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였습니다. 어제도 2,004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570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했습니다. 어제도 4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도했고요. 오늘은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278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또 외국인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줬는데요. 어제는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덜었고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325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오늘 장 초반에는 995선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1,00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1,000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0.11%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99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방의 콜센터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유로스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더 많은 정보를 함께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누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과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어느 방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가 진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유로스타님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기분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 장 초반, 외국인, 그리고 일단, 외국인 일단 선물 매수와 옵션 매수세를, 하면서, 주식까지 일단 매수하면서, 3,250, 돌파로 일단, 좀 추가되는 상승으로 일단 강력한 상승을 일단 보이고 끝났습니다. 오늘 장을 좀, 상당히 좀, 초반부터 좀 세게 올라와서 상당히 좀 수월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전문가님, 이제 FOMC 회의 결과도 앞두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지금으로 와서는 한 번 더 일단 좀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 이제 좀 많이 상승했으니까 조금씩 일단 현금 비중을 조금씩 높이고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이 앞으로 우리 시장이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현금 비중 어느 정도로 높이면 될까요? 저희 항상 그 50%대를 일단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일단 네, 계속 좀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봤는데요. 현금 비중 앞으로 변동성에 대비를 하면서 현금 50%를 보유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 나머지 50%로 주식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종목을 거래해야 되는지는 노란톡 방에서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제 금리 인상과 중간 배당 기대감으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보험주들까지 덩달아서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은행주와 보험주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예상대로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미 많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신규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직도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이 올라서 신규 진입은 조금 무리다라고 하셨는데요. 은행주와 보험주들 다 같은 입장이신가요, 전문가님? 네, 보험주는 그나마 그래도 좀 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험주는 조금 아직 진입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주들은 상대적으로 은행주보다는 진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보험주 쪽에서는 어떤 쪽을 좀 괜찮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손해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또 현대해상 같은 종목들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현재 지금 하나생명하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단 좀 외인이라든가 기관들이 조금 계속해서 좀 매수를 좀 지원해주고 있고 지금도 또 가격 위치가 좀 좋기 때문에 네. 내일도 조금 한번 5천 원대 이상 한번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손해보험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과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도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나씩 전문가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손해보험 네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3.49% 상승하면서 4,74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으로 상승을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우선은 일단 지금 지난 고점이 5,300원대니까요. 5,300원대를 일단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300원대에서는 이제 그때 좀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이 나오시면 좋고요. 만약 5,300원대에서 약간 저항을 받는다면 좀 50% 정도 익절하고 일단 추가적으로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5,300원대까지
올라가고 지지를 해주는지 잘 지켜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럼 또 다른 보험주 중에서 현대해상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지난 추세선 상으로 봤을 때 25,000원대가 일단 좀 저항대이긴 한데 지금 내일 한번 이 저항대를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돌파된다면은 한번 26,000원대까지 좀 추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네, 알겠습니다. 보험주 중에서는 또 하나 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25,000원대를 돌파한다면 26,000원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섹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세세한 대응 전략, 가격 전략까지 기술적으로 분석해 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모르겠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전선주들이 오늘도 잘 갔어요. 어제도 강세를 보였잖아요. 특히나 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갔고 오늘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네,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오늘 또 9시 2분 때 3,200원 초반대 일단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와, 만약 네. 진입하셨다면 아마 10% 이상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일단 좀 네. 상당히 좀 괜찮은데요. 이 종목이 일단 지금 현재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일단 생각해봤더니요. 아무래도 일단 대한전선이 조금 경고 종목을 일단 뜨면서 아무래도 일단 대한 종목의 일단 수급이 아무래도 일단 대원전선을 좀 쏠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대선 테마주로도 조금 약간 좀 얽힌 게 있어서 아무래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선주들 중에서 대원전선 오늘도 잘 갔는데요. 특히 노란톡 방에서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3,200원대에서 진입을 해서 오늘 큰 시세를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대한전선이 투자 경고가 뜨는 바람에 그런 시세들이, 그런 관심이 대원전선으로 몰렸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으니까요. 네, 오늘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다른 전선주들 나머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나머지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조금 일진 전기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일단 대한전선도 사실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일단 3,000원대를 유지한다면 한 번 정도는 더 4,000원대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현재 6,000원대를 오늘 돌파 못하고 터치하고 좀 밀리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6,000원대를 돌파한다면 한 번쯤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15% 내지 20% 정도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일단 네, 한 7,000원대까지도 일단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이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을 돌파해 준다면 급등세가 나올 것 같다, 7,000원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전선주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한번 가격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또 해운주들도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어요. 이제 BDI 지수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해운주들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뭐 지난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해운주가 좀 오를 것 같다고 설명드렸었는데 네, 뭐 그때 맞아요. 설명드렸던 게 이제 펜오션이라든가 뭐 대한해운 그리고 일단 어차피 해운주가 4개밖에 없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오늘 좀 예상대로 조금 HMM보다는 약간 좀 펜오션이나 대한해운이 조금 더 일단 좀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펜오션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상승률에서 좀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만약에 또 오늘 종가를 좀 유지해 준다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해운도 마찬가지로 오늘 3,700원대인데요. 아마도 내일 3,700원대 유지해 준다면 한 번 더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더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일단 두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로스타님의 예상대로 해운주들 중에서 페노션과 대한해운이 큰 상승세를 냈습니다. 특히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를 유지만 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3,700원대를 유지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해운주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페노션과 대한해운 눈여겨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이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오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원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원자력 발전들도 일단 좀 상승을 좀 많이 했는데 네. 그중에 좀 우진이라든가 우리 기술 쪽이 일단 조금 상승을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서전 기계 그리고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네. 상승한 종목들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하나씩? 네, 우진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9,0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네, 장중에는 16%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네요. 앞으로 계속 상승세가 나올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원전 정부 개발 계획에서 일단 계속 원전 계측기 공급을 가능성이 했기 때문에 좀 다시 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으로 일단 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우진인데요. 네. 한번 만약에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일단 10,000원 초반 근처까지도 또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종가가 일단 9,000원대인데요. 이 가격을 일단 돌파할 때 좀 노란톡방에 좀 오신다면 충분히 한번 매수 가격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던 우진에 대해서는 10,000원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오늘 종가만 잘 지켜준다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우리기술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6.67% 급등세를 보였네요. 이 종목도 오늘 강세를 보였네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조금 좀 괜찮은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국내 풍력 발전 제어 기술 일단 1위 기업으로 일단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일단 또 이번에 풍력 제어 감시 사업을 또 인수해서 추가적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요즘 좀 그래서 좀 트렌드에 맞는 기업의 일단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안 그래도 일단 우진 그리고 우리기술이 조금 괜찮은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한 번쯤 고점대인 3,000원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강력한 상승을 더 내주지 않을까 하는데 우선적으로 일단 3,000원까지는 가능성이 한 번 더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고점 3,000원 선을 좀 넘어서는지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전문가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중에서 그럼 우진이랑 우리기술 이 두 종목이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오늘 크게 더 시세를 냈던 보성파워텍이나 서전기전 이런 종목보다요? 네, 이미 이 종목도 일단 많이 알려진 종목이기 때문에 좀 숨어 있는 두 종목을 좀 설명드리려고 조금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또 한전산업은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요즘에 근데 또 가는 종목이 계속 잘 가고 있잖아요. 전선주 같은 경우에도 대원전선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급등세를 보인 것처럼 한전산업은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요. 한전산업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11,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가는 8,550원이었네요. 네. 네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좀 9,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내일도 조금 11,000원대를 좀 유지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외인과 기관은 또 동반 매수세를 하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 이끌었는데 내일도 만약 조금 이 가격대만 시켜준다면 적어도 7, 8%대 정도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던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슈 섹터에 대해서 세세한 종목들별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다른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유럽연합이 7월 1일부터 백신 여권을 공식적으로 발급하겠다라는 소식에 백신 여권 관련주들도 오늘 들썩였거든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쪽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오늘 조금 많이 못 본 종목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일단 진입했던 SGA 솔루션이라든가 아이크래프트 같은 종목들을 조금 유망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좋게 본다면 SGA 솔루션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백신 여권 관련주들 중에서는 SGA 솔루션주와 아이크래프트가 괜찮은데 그래도 그중에서는 SGA 솔루션주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SGA 솔루션주 오늘 그럼 주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상승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5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만약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쯤 진입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난번에도 우리가 1,600원 일단 돌파될 때 일단 매수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일단 1,600원대만 일단 지켜준다면 충분히 한번 2,000원대 초반까지 또 한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이 2,100원대인데 한번 전고점에 한번 넘어갈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오늘 1,800원대에서 조가를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1,800원대 일단 회복할 때만 일단 한 번씩 진입해준다면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00원대까지 눌림이 온다면 그때마다 지금 좀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또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아이크래프트 한번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이크래프트 같은 종목은 현재 지금 보여지기로는요. 조금만 더 내려온다면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 같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매수 가격대는 8,000원대 초반으로 일단 유지한다면 한번 좀 매수를 좀 시도해볼 종목으로 조금 더 내려올 때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더 눌릴 때마다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습니다. 8,000원대까지 더 내려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이제 오늘 크래프톤이 기업 공개 대여로 꼽히고 있잖아요. 오늘 바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제 본격적인 유가 증권 시장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 관련주들 저는 정말 주린인가 봐요. 오늘 관련주들 되게 굉장히 잘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잘 못 갔어요.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았거든요. 네, 크래프톤 관련주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앞으로 오를까요? 아니면 이미 선반영이 된 걸까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오늘 이렇게 눌렸을 때 진입하는 게 좋겠네요, 전문가님. 네,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오전 중에 개인넷이라는 일단 종목을 9시 한 40분대 일단 설명드렸고 이 종목이 조금 오늘 좀 잘 갈 것 같다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일단 크래프톤 관련주 중에서는 오늘 그 종목만이 좀 유일하게 좀 상승한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넷게임즈요, 전문가님? 네네네네. 네,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3.46% 상승하면서 11,9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어제도 10% 급등세를 보였고요. 네, 전문가님 네네. 앞으로 어떤 상승세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최소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3,000원대까지 한번 충분한 일단 상승을 좀 이어서 갈 것 같고요. 13,000원에 좀 안착한다면 추가적인 딱 18,000원까지 일단 강력한 시세를 좀 한번 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13,000원까지도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무래도 오늘 크래프톤 관련주로 유일하게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네,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흐름 잘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전문가님, 이제 태경 케미컬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이제 수요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태경 케미컬은 국내 최대 드라이아이스 공급 기업이죠. 태경 케미컬 어떻게 보시나요? 네, 태경 케미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한두 차례 때 예견했던 종목인데요. 이번에 일단 제대로 일단 빛을 발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거 같은 경우는요. 17,000원대가 이제 좀 지지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해서 3만 원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아직도 한 25,000원대까지 하면 충분히 일단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이 생각보다는 사실 그 6월 초부터 일단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6월 초에는 좀 행보를 좀 많이 하고 네. 그동안 좀 행보를 좀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돌파되면서 조금 강력한 상승으로 좀 이어졌는데 한 번 더 올라갈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단 좀 공급이 계속 생길 일이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태경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17,000원대를 지지만 해준다면 25,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면서 좀 부럽다 하시는 분들은 대응 전략 잘 챙겨가시면서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태경 케미컬이 드라이아이스 때문에 여름 관련주로 묶여 있잖아요. 네. 네. 네, 이제 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이제 그래서 저도 여름 관련주에 되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름 관련주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좀 괜찮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일단 뭐 빙가루라든가 네, 그런 그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대한가격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조금 매수하는 종목도 있어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일단 있을 수는 없겠지만 좀 간접적으로 일단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하고 있고요. 뭐 여름 관련주로는 뭐 종류가 좀 많다 보니까 소형 가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이드 진로라든가 뭐 이런 저번에 우리가 외세했던 뭐 할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지금 네, 직접적으로 일단 소형 가전 쪽으로도 한번 좀 눈을 좀 돌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름 관련주들 굉장히 많은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근데 이렇게 계절에 한정돼 있는 관련주들 테마로 묶인 종목들은요, 그때에만 진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름에만 한정돼서 그때 반짝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봐도 되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9월까지는 일단 가져가도 되는데 대부분 일단 한 번 시세를 주면 팔고 나오는 게 좀 현명하다 봅니다. 오, 네. 그럼 여름이 좀 지나면 이제 좀 빠져나오자 이런 입장이신 거세요? 네네네네. 네, 여름 관련주는 근데 전문가님이 되게 많은 종목들을 언급해 주셨어요. 아이스크림 관련주도 말씀을 하셨고, 또 하이트 진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형 가전 쪽도 말씀하셨고, 어떤 쪽이 제일 괜찮을까요? 사실 좀 제일 괜찮은 쪽을 딱 보자면 좀 지금 당장은 좀 수급도 좋지만 일단 기술적인 쪽으로 일단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 네.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종목을 일단 네, 아무래도 아까 일단 할인도 말씀하셨고, 네. 네네. 아무래도 일단 태경 케미칼이 일단 가장 조금 좋겠지만 지금 일단 코웨이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고 오, 있거든요. 코웨이요? 네. 네. 코웨이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내일 당장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코웨이 한번 시세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3%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종가는 1.65% 상승하면서 8만 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웨이는 언제쯤 지금 바로 진입을 해도 된다고 하셨죠, 전문가님? 네네네네. 네, 바로 진입을 한다면 언제까지 수익을 볼 수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더 적어도 85,000원에서 9만 원 근처까지 한번 가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일단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조금 이게 여름 관련 주식은 조금 무겁긴 한데요. 충분히 조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 종목을 일단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89,000원 또 9만 원, 1,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요즘에 너무 더워지면서 여름 관련주들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 유로스타님은 여름 관련주들 중에서 코웨이가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코웨이는 1.65% 상승하면서 81,1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지금 당장 진입도 괜찮다라고 하셨고요. 만약에 진입한다면 향후 전망을 89,000원 아니면 9만 원 초반까지 바라보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유망한 종목을 세세하게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전문가님. 오늘 또 시총 상위단에서 또 눈에 띄게 강하게 움직인 종목이 있어요. 바로 LG생활건강인데요. LG생활건강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이제 상승으로 일상 복귀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생활건강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한 번쯤 얘기했을 만한 종목인데요. 지금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계속해서 좀 영업 실적도 좀 꾸준하게 일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번에는 150만 원대에서 160만 원대 때 긴 박스권을 일단 돌파하고 일단 좀 추가적으로 일단 161만 원대 일단 돌파하면서 좀 추가적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장중 올해 일단 올해의 최고 고점인 17만 원대까지도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170만 좀 원이요. 추가적인 네. 170만 원, 170만 원대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추가적인 홀딩을 좀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생활 건강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영업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전고점인 170만 원까지도 터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또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신세계가 이제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자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근데 반면에 신세계그룹은 이 소식에 대해서 본인들은 우선 협상 대상자 통보를 받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결국에는 1.33% 오름세를 보였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력한 후보인 것 같은데요. 왜 시세를 크게 못 냈을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일단 지금 시세를 봐서는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9만 원대만 유지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32만 원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그 선정을 빼고서라도 지금 충분히 좀 한번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으니까 만약 이 종목을 좀 눈여겨 본다면 지금은 조금씩 눌렸을 때 좀 매수를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협상자 그거 빼고라도 말이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번 반등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 이슈 말고도 다른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진입할 시점이다. 기술적 흐름으로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같은 그룹주인 이마트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이마트가 더 많이 올랐네요. 3.42% 상승하면서 16만 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마트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이마트는 지금 현재 장기 평선 걸려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일단 17만 원대가 좀 저항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17만 원대 안착한다면 최고 고점인 18만 원대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마트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문가님 또 쌍방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쌍방울이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우선 매수권자인 건설업체 성정과 쌍방울 2파전으로 좁혀졌어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성정 쪽으로 좀 더 기울 것 같다라는 이슈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24% 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상승하면서 따라갔던 분들 굉장히 지금 고점에 물려 계셔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쌍방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쌍방울은 예상했듯이 밀리면 어저께도 일단
천 원대를 일단 밀릴 것 같다고 일단 예상은 드렸는데요. 진짜 말 네. 그대로 오늘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나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라인 일단 명확히 좀 잡아주고 이제 이런 게 좀 잘 해야 되는 종목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일단 그 우선권자에서 일단 좀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성정이 그 서울 희생법원으로부터 이제 이스타항공 인수 우선권 행사를 일단 관련 그 받았다는 일단 소식에 아무래도 일단 쌍방울이 좀 급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정은 이제 어떤 회사냐 확인했더니 네. 일단 골프와 숙박업 그리고 일단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서 아무래도 일단 여행업에 조금 관심을 두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성경 쪽으로 많이 좀 기울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아무래도 쌍방울 주가가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스타항공 이슈로 그동안 급등세를 보였던 쌍방울이 결국에는 23%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되게 신기했던 점은 우리 유로스타님이 방송에서 지난번에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1,000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정말 1,0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잘 도와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그동안 계속 오름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유주들, 또 LPG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국제유가 상승세에 비해서는 오늘 큰 오름세를 못 보였어요. 정유주와 LPG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GS 같은 경우는요, 오늘 조금 오르다가 다시 맞고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일단 위쪽에서 맞고 떨어지는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5월 11일 날 고점을 기준으로 5월 11일과 6월 3일에 일단 고점을 연결해 본다면 오늘 정확히 일단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맞고 떨어졌거든요. 네. 현재는 지금 이제 GS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렴 형태로 일단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일단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7일에 일단 고점을 넘지 못하고 딱 머물러 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만 본다면 한 번 더 만약에 좀 강력한 수급만 들어온다면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은 조금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승을 했었던 정유주들 GS와 SK 이노베이션 흐름을 살펴주셨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LPG주 중에서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도 큰 시세를 그래도 냈어요. 중앙에너비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중앙에너비스 네. 오늘 5%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21,0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장중에는 13%까지 고점을 찍고 내려온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님? 국제유가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 차트만 일단 보자면요. 지난 6월 4일에 고점 그리고 그 이후에 매물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거기서 일단 물려있던 그 물량들이 이번에 일단 상승하면서 추가적으로 일단 청산하고 나온 자리로서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매물대를 털어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22,000원, 23,000원 돌파된다면 한 번쯤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5% 넘는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22,000원대를 좀 돌파하고 지지해 준다면 더 큰 시세를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함께 올랐던 흥구석유도 한번 차트 볼까요? 흥구석유는 2.49% 상승하면서 8,63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흥구석유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전형적으로 올리면 좀 빠지고 올리면 좀 빠지는 이런 조금 어, 가벼움이 좀 있긴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똑같은 날이죠. 거의 6월 2일인데요. 네. 6월 2일 때에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매물대 물려있던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청산 라인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좀 많아서 좀 한 번에 못 올라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9,200원대 돌파된다면 한 번쯤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좀 돌파하고 지지해준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슈 섹터에 대해서 종목들까지 세세하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도와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전문가님, 그럼 이제 내일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내일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강력한 매수보다는 상당히 좀 눈치 싸움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딱 공략한다면 오전장을 좀 강력하게 노릴 것 같아요. 9시에서 10시장을 좀 강력히 노리고 오히려 12시나 11시나 12시는 좀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면서 조금 보수적인 좀 방향을 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주가가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장 초반에 공략을 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장 초반에 어떤 섹터로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저희 방에서 늘 노란톡 방에서 일단 그때그때 일단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저희 방에서는 회원님들하고 또 얘기도 하지만 전날의 이슈라든가 아니면 아침의 이슈라든가 그리고 또 거래량이 많이 몰려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략을 하고 있어요. 초반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대원전선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네. 일단 주가가 올라가면서 아무것도 일단 하지 못하는 손을 빨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일단 만들지 않고 어떻게든 조금 시세가 올라가더라도 계속해서 딱 시청자님도 함께 동반해서 상승 낼 수 있는 종목들로 계속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익 드리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큰 시세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그날의 이슈와 또 거래량을 분석해서 종목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장 초반에 오늘 큰 시세를 냈었던 대원전선을 제시를 해주면서 노란톡방에서 큰 수익을 얻으셨다고 하니까요. 시청하시면서 부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